육두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육두구. 이 육두구는 사향 냄새가 나는 호두인데요. 이 육두구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스테이크 요리에 이 육두구를 조금만 뿌려주면 신기하게도 고기 특유의 잡 냄새와 비린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구하기 쉽지만 예전에는 육두구가 너무 귀했고 육두구가 흑사병의 치료약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육두구를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방전 끝에 결국 네덜란드가 승리하였고 덕분에 네덜란드는 육두구의 주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의 룬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룬섬을 놓친 영국은 그 대신 네덜란드로부터 뉴 암스테르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후 약 200년 동안 세계 육두구 시장을 독점하였고 영국이 가져간 뉴 암스테르담은 시간이 흘러 지금의 뉴욕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룬섬은 어디에 있는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섬인데 예전에는 그만큼 향료품의 값이 비쌌던 것이고 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네덜란드는 무역을 위해 17세기부터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네시아를 무려 약 350년 동안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194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죠. 한편 인도네시아의 네시아는 섬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네소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는 많은 섬, 미크로네시아는 작은 섬, 그리고 멜라네시아는 검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인도 섬이라는 뜻으로 19세기 말 유럽의 학자가 명명한 것을 인도네시아 독립 세력이 국가 이름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라는 이 크고 넓고 많은 섬으로 된 나라가 원래부터 한 왕국이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건국 세력들은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를 통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수백 개의 종족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왔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hal-hal yang mengenai pemindahan kekuasaan dan lain-lain. 인도네시아의 공식 국가 모토는 비네카 뚱갈 이까, 다양성 속의 통합 혹은 다르지만 하나이다 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어를 정할 때도 무려 500개나 되는 언어 중에 과연 어떤 언어를 국어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서부 수마트라 섬에서 쓰이는 말레이어 계통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언어를 인도네시아인들은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언어 중에 말레이어 계통의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수 종족의 언어인 자바어 대신에 수마트라 지역에서 쓰인 언어가
공식어로 지정됨으로써 자바인의 정치, 경제적 지배에 대한 비자바인의 반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둘째, 바하사 인도네시아는 특이한 발음이 없어서 로마자 표기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복잡한 경어도 없고 문법 구조도 단순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까바 지시니 인도네시아, 이렇게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종족들도 쉽게 배울 수 있었으며 그만큼 국가 통합도 빨리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민족이란 동일한 정치적 운명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 형성에 성공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유국들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싼 곳은 1리터 0.1원인 베네수엘라이고 대표적인 산유국 사우디는 400원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국민들에게 유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당장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했던 정부는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의 영향으로 30년간 독재를 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결국 하야까지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유류 보조금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유류 보조금이 정부 예산의 13%나 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 역시 상당히 컸는데요. 정작 필요한 곳에 정부가 집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Saya Joko Widodo, Presiden Republik Indonesia. 그러나 2014년도에 당선된 조코위 대통령은 보조금을 낮추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정부 예산의 5%대로 보조금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줄인 돈으로 인프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 정부가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행스럽게도 보조금을 줄인 시기와 유가가 하락한 시기가 맞물려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을 때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석유 1리터 가격은 약 700원 정도로 같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비싼 편입니다. 석유 수입국 한국은 1리터에 1.2달러, 약 1,4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고 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얼마나 막히는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린 경우도 많이 있으며 출퇴근으로 왕복 4시간이 걸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라도 내리면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하고요.
Perjalanan ya tergantung, kalau macet ya bisa 2 jam atau 3 jam yang tempat yang dituju.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대방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을 방문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한 이유는 물론 천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은 해야 하고 공공교통수단은 발달하지 못하였으니 시민들은 차와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석유를 해외로 수출하고 자국에는 품질 낮은 석유를 수입해와서 공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의 매연은 상당한 수준이고요. 인도네시아인의 평균 월급은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이 도심의 주거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먼 교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바탕 비라도 쏟아지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아파서 출근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2019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다고 합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이 자카르타와 팔렘방 두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의 시선은 곧 인도네시아로 향할 것이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행사로 만들기 위해 한창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하면 제대로 경기가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다거나 늦어서 실격패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선수들을 제때에 경기장에 데려다 줄 사업이 잠깐이나마 성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평범한 인도네시아인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가라는 질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은 30살 미만으로 매우 젊습니다. 국민들이 젊다는 것은 앞으로 중산층이 커질 것이고 주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며 내수도 진작될 것이라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젊다는 것은 자본을 축적할 시간이 없었으니 그만큼 자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없는 대신에 시간이 많은 것이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미비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하게 된다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에만 급급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개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있으니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데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